안녕하세요. 해내메듀 2024 창의혁신 도덕윤리 수업 사례 공모전에서 의미 있는 삶의 삶 도덕적 인물과의 가상 인터뷰로 MCA를 갖춘 인간다움의 뷰 양성 프로젝트 수업을 응모한 고원중학교 교사 권인경입니다. 수업 속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프로젝트 수업의 의도와 프로젝트 수업의 목표. 둘째, 프로젝트 10차시 수업의 흐름. 셋째, 프로젝트 수업의 성과와 교사의 성찰 참고 문헌입니다. 프로젝트 수업의 의도는 단원의 성취 기준과 관련하여 창의 융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예술작품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안개바다 위의 방랑자라는 작품입니다. 작품 속 인물은 안개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작품 속에서 안개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작품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이나 감정이 떠오르나요? 이처럼 우리는 이 작품을 보면서 방랑자의 모습을 공감할 수 있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를 이성적으로 따져볼 수 있으며 방랑자와 내 삶을 비교해서 앞으로 삶을 어떻게 구성해 나갈 것인지 이렇게 자율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공감, 이성, 자유를 바탕으로 MCA를 갖춘 인간다움의 뷰라는 프로젝트 수업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MCA란 인간다움의 한 요소인 공감을 바탕으로 남을 넓은 마음으로 감싸주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성, 이성 능력을 바탕으로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해서 다양하면서 새롭고 적절하고 가치 있는 것을 창출하는 창의성, 자유를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의 주체자로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율성, 포용성, 창의성, 자율성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추구하는 인간상이라 본 프로젝트 수업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프로젝트를 적용한 단어는 도덕이, 사, 자연 초월과의 관계에서, 사, 마음의 평화를 바탕으로 중학교 2학년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였으며 성취 기준과 학습 목표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고민을 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을 고민하면서 저는 저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학생들은 고통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고통의 경험과 사례가 한정되어 있다면 의미 있는 도덕적 이야기를 과연 구성해낼 수 있을까?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긍정적인 도덕 정서를 어떻게 느끼게 할까? 에듀테크 시대 테크가 도덕 수업의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 고민한 끝에 저는 총 10차시의 프로젝트 수업을 기획하였습니다. 1차시는 고통의 의미, 고통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마음의 평화가 중요한 이유를 학습하였습니다. 안개바다 위의 방랑자라는 예술작품을 통해서 학생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었고요. 고통하면 떠오르는 것을 띵킹보드로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고통 밸런스 게임을 통해서 고통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학습하였습니다. 전개 부분에서는 하브르타 짝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자극하는 그러한 5가지 단계의 질문을 구성하였습니다. 경험적인 질문, 논리적인 질문, 가설적 질문, 실천적 질문, 미학적 질문으로 학생들이 짝과 함께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브르타 짝토론을 할 때는 서로의 표정과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잘 읽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활동을 하였습니다. 짝 활동이 끝난 후에는 미학적 질문인 고통이 반드시 성장에 필요할까라는 주제로 전체 토론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전체 토론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을 제가 이렇게 판서를 사진을 찍어 보았는데요. 고통이 성장의 발판이 된다라는 학생과 포기의 발판이 된다라는 학생으로 나뉘어져서 토론이 시작이 되었었는데 저는 비경쟁형 토론식으로 찬반 대립이 아니라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서 하나의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데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토론을 하게 되면서 합의점으로 지금 현재의 고통에 연연하기보다는 미래를 불안해하지 말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면서 희망을 가지면서 미래를 긍정적으로 살아가자라는 내용으로 합의점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시는 교과서 내용 정리까지 하면서 마무리하였습니다. 2차시에는 다양한 도덕적 인물 탐색을 통한 진로 탐색 및 도덕적 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한 공감으로 포용성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용성 함량을 위한 수업 고민으로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다양한 고통의 상황을 공감하여 포용성을 함량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긍정적인 도덕적인 정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인튼의 이론을 활용해서 도덕적인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목격했을 때 가지게 되는 도덕 정서인 고향을 통한 역할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진로교육센터에서 개발한 다중지능 10대를 위한 다중지능 롤모델 진로카드를 이용을 해서 학생들이 간접적으로 도덕적 인물의 고통 상황을 목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카드의 좋은 점은 인물들이 처했던 고통의 상황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스토리가 잘 담겨져 있었습니다. 진로와 연계하기 위해서 개인 활동으로는 내가 관심 있는 진로 분야의 도덕적 인물을 탐색하게 하였고 관심 있는 분야가 애매할 경우에는 간이 다중지능 검사를 활용하였습니다. 모든 활동으로는 도덕적 인물이 처했던 상황을 공감을 해서 어려움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고 그 원인에 대해서 함께 탐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3차 시에는 고통을 극복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산 도덕적 인물을 선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팟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선정한 도덕적 인물의 이미지를 즉각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고 바로 업로드를 할 수 있는 이어팟을 활용해서 교사의 즉각적인 피드백도 가능했습니다. 4차 시에는 도덕적 인물 추천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천서는 글쓰기로 진행을 하였으며 도덕적 인물의 프로필, 그리고 인물이 처했던 고통의 상황, 고통을 극복한 방법, 그 당시에 인물이 중요시했던 가치관과 신념, 그리고 그 인물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바탕으로 추천하는 이유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5차 시에는 가상 인터뷰 사전 질문 목록 작성하기와 생성형 AI 챗GPT와의 가상 인터뷰로 창의성을 함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의성 함량을 위한 수업 고민으로서 저는 학생들이 스스로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근거를 성찰하여 이유를 탐색하고 그리고 대답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교사로서 학생들이 다양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좋은 사고의 기반이 되는 질문의 유형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수업 도입에서는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 사전 질문을 구성하는 이유를 통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었고요. 가상 인터뷰 사전 질문 목록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자극하는 4가지 유형을 제시했고 학생들이 이 4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도덕적 인물이 처했던 고통에 대한 경험적인 질문,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한 실천적인 질문, 그리고 도덕적 인물이 그 당시에 희망이 생겨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가설적인 질문, 그리고 그 고통이 그 인물에게 주었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철학적인 질문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질문 목록 작성지 중에 일부가 보니 1차 시에 우리가 전체 토론을 했던 내용을 용기해서 적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닉 부이치치씨가 자신의 고통이 어떻게 삶을 성장시켜 주었는지 이렇게 묻는 친구들도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챗 GPT와 가상 인터뷰를 하고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적도록 하였습니다. 에듀테크 시대에 맞춰서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 GPT를 활용해서 챗 GPT를 도덕적 인물로 가정하는 상황을 설정한 후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누구누구라고 가정하고 인터뷰를 해주세요 라고 입력을 하면 챗 GPT가 그 상황이 되어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질문 목록을 보면서 이렇게 답변을 하나씩 기록을 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이었던 교사의 피드백 사례를 설명하겠습니다. 챗GPT 답변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챗GPT가 도덕적 인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 답변이 이상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에는 챗GPT에게 자신이 조사한 도덕적 인물의 구체적인 배경과 맥락, 상황을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챗GPT 답변 오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닉 부이치치씨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라고 물었더니 챗GPT의 답변이 삶은 항상 도전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이런 추상적인 답변이 와서 이 학생이 닉 부이치치가 처했던 선천적인 유전 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챗GPT에게 하고 다시 그 상황을 설정을 해서 인터뷰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챗GPT와 가상 인터뷰를 하고 나서는 만족도 조사를 간단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가상 인터뷰 시 챗GPT 답변에 대한 만족도 조사였는데 45.5%나 해당하는 학생들이 일부 답변만 만족스럽다라고 대답을 하였고 2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고 자신이 조사한 내용이 훨씬 더 좋았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6차 시에는 생성형 AI의 답변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챗GPT가 써준 가짜 타면서 탈로 기사와 독도에 대한 챗GPT의 황당한 답변 기사를 함께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리고 이 사례 속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챗GPT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 시간 챗GPT와의 가상 인터뷰 답변을 비판적으로 우리가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조사했던 도덕적 인물 추천서 내용과 챗GPT의 답변을 비교 분석을 하여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을 하고 차이점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이 더 정확한 정보인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챗GPT의 가상 인터뷰와 인간의 대면 인터뷰 중 어떤 것이 더 좋을까라는 내용으로 전체 토론을 했는데 특히 한 학생의 발표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인간이 해야 하는 부분은 인간이 스스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는 말에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고요. 저 역시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소통, 공감, 그리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능력, 이런 부분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인간다움의 뷰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7, 8절 시에는 의미 있는 삶을 산 도덕적 인물 소개 영상을 제작을 하여서 창의성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의성 함양을 위한 수업의 고민으로서 저는 학생들이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새롭고 적절한 가치를 사고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캔바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도덕적 인물의 소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캔바 같은 경우는 교사용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프로 버전이 가능했고 클래스를 개설해서 학생들도 프로 버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물 소개 영상을 만들 때 유의사항을 먼저 안내했습니다. 자신이 조사한 내용과 챗GPT의 답변 중 오류를 제외하고 정확한 내용만 담을 것을 안내했고요. 1컷부터 5컷까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주제를 설정을 해주었고 영상의 디자인보다는 그 인물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나에게 주는 의미가 영상의 스킬에 잘 스며들 수 있게 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플랫폼 활용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었기에 또래 멘토 멘티 활동으로 참여와 협업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제작한 영상은 이렇게 교사에게 보내기로 바로 제출이 가능했고 저는 모든 학생들에게 이렇게 검토를 눌러서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해주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이렇게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남겨서 많은 학생들이 감동받았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제작한 도덕적 인물 소개 영상들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굉장히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9차 시에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도덕적 인물의 소개 영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급 내 전자칠판으로 영상을 공유하였고 베스트 영상을 선정을 해서 교내의 학생 쉼터 공간의 TV로 영상을 공유하였습니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고통을 극복하고 시는 프로젝트 경험의 가치 기록으로 자율성 함양하기입니다. 자율성 함양을 위해서 저는 수업의 고민으로서 학생들이 앞으로 미래의 다양한 고통의 상황에서 강인하게 자신의 삶을 구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업의 도입에서는 마음먹기라는 그림책 활동으로 생각을 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은 무엇이었는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면 어떤 실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통을 야기하는 상황과 환경은 우리가 피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상황에서의 마음가짐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안내했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느낀 점을 땡김보드로 작성하였습니다.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느낀 점을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주었는데 학생들의 이런 느낀 점을 읽으면서 이 프로젝트 수업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스스로 증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경험의 가치 기록은 이렇게 글쓰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배운 점, 성장한 점, 그리고 앞으로 의미 있는 삶을 위한 나의 목표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적어보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손가락 펴기 활동으로 이렇게 자기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각각 MCA에 해당하는 질문을 던져서 손가락을 펼쳤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세 손가락을 펼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의 수업을 돌아보면서 저는 성찰한 결과 저는 수업에 들어가기 전 항상 마음속에 새겼던 게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주제인 인간다움의 3요소를 학생들이 매 순간 느끼게 해주자라고 결심을 했고 학생들에게 좋은 질문, 좋은 사고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알려주는 것 그리고 학생들의 배움이 일어나는 순간에 잘 포착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교사로서 인공지능 시대 챗GPT처럼 주입해야 답을 하는 식의 인풋이 아니라 학생들의 생각을 아웃풋해서 문제 해결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그런 교사 그래서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많은 학생들을 한 인간으로서 공감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인간다움을 지닌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프로젝트 연구시 참고했던 자료와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산 도덕적 인물과의 가상 인터뷰로 MCA를 갖춘 인간다움의 뷰 양성 프로젝트 수업을 소개한 보은중학교 교사 권유경이었습니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